당신이 밤새 공들여 작성한 이력서. 수많은 고민 끝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노력과 경험이 온전히 평가받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이력서를 가장 먼저 읽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 편견을 갖고 당신을 평가한다면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채용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만 장의 이력서를 순식간에 분석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찾아내는 시스템이죠. 인간 채용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필요에서 오는 실수를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는 아주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오래된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심지어 증폭시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 채용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것이죠.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아마존은 과거 10년 동안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채용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이력서 패턴을 학습시킨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접근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AI는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감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체스 클럽 주장이나 특정 여자 대학 졸업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IT 업계는 역사적으로 남성 인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AI는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공적인 지원자 남성이라는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AI는 성별을 직접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단어처럼 남성 지원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특정 표현들을 통해 성별을 유추하고 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 편향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가 성차별적 편견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18년에 이 AI 채용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도구가 실제 채용 결정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경중을 울렸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컴퓨터 과학의 오래된 격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I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AI에게 편향된 세상을 가르친 데이터에 있었던 거죠. 인공지능은 백지 상태의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배우죠. 만약 우리가 건네준 역사책이 특정 성별, 인종, 출신 학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AI는 그 편견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리 변수의 존재입니다. 알고리즘이 인종이나 성별 같은 민감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들을 통해 이를 교묘하게 유추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우편번호는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 특정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짐작할 수도 있죠. 심지어 이력서에 적힌 취미 활동마저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크로스 동호회와 십자수 동호회 중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으로 학습될까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상자와 같죠. 내가 왜 타락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지원자는 개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의 결정에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채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법원의 보석 결정, 심지어 우리가 보는 온라인 광고까지 알고리즘은 우리 삶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는 깜깜이 블랙박스를 투명한 유리 상자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AI가 왜 특정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혹은 탈락시켰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죠. 이 지원자는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평균보다 2년 짧기 때문에 후순위로 분류했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초에 아이에게 공정한 데이터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여 의도적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와 법적 규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이 좋은 예입니다. 이 법안은 채용처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고위험 AI에 대해 투명성, 기술적 경고성, 인간의 감독, 책임성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인간의 개입입니다. AI는 강력한 조언자이자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남성 합격자가 많았던 것은 남성이 더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사회 구조와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러한 미묘한 사회적 맥락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 따라야 할 공정함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편견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하는 한 AI는 인간 사회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울에 비친 왜곡된 모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알고리즘 채용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과연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없는지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공정성은 완벽한 알고리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사용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